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듯이 중국인들은 차를 많이 마시죠. 그래서인지 오래전부터 중국은 차 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차의 나라 중국에서 최근에 커피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길림성 연길시에 커피 열풍이 더 거세다고 하네요. 연길의 커피숍이 지난 봄 통계로 540군데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올해 그 전국 현급 도시 중에서 연길이 커피 소비가 1위를 차지하는 셈이죠. 갑자기 이렇게 중국에서 왜 커피가 인기인지도 참 궁금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커피 즐겨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첫 곡 10cm입니다. 아메리카노.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차 하면은 중국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차 문화가 대단한 곳이 중국인데, 아니 최근에 커피 열풍이 정말 거세다면서요. 네. 저는 그 여름 때 중국에 잠깐 다녀왔는데 연길에 다녀왔거든요. 네. 너무 놀란 거는 제가 만나는 분들이 거의 다 커피숍에서 만나자. 아하. 네, 이전에는 보통 이제 만나자 하면 식당으로 바로 이제 안내를 해서 식당에서 네.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가게 되면 애매한 시간 있잖아요. 약간 점심시간이라면 좀 일찍 가고 네. 이런 시간대에 커피숍으로 거의 다 찾아서 제가 만난 사람 많지 않는데 커피숍을 여러 군데 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연길에 지금 통계를 보니까 네. 연길 도시는 사실 중국에서는 인구적으로 따지면 현급 도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한 인구가 68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커피숍이 올해 1월, 2월 기준이니까 지금 더 많아졌겠죠. 예. 540개. 커피숍이 있답니다. 대단히 많은 거네요, 정말. 그냥 한국과 거의 비슷하게 예. 꼭 걸어서 한 50m, 100m 정도 되면 커피숍? 네, 커피숍 많고, 또 한국은 사실 이렇게 테이크아웃 커피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갔던 곳은 테이크아웃 커피는 많이 못 받고 거의 다 굉장히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커피숍입니다. 네. 규모도 크고. 네, 규모도 크고. 예. 심지어 또 어떤 그 지인분하고는 커피숍에서 밥까지 다 먹었어요. 아, 식사가 되는 네, 커피숍입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파스타랑 그 피자처럼 이런 간식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먹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이제 약간 그 팥빙수 같은 그 네네. 디저트까지 먹고. 예. 그래서 커피숍에서 거의 한 4-5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대신 그만큼 소비를 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와서 커피숍 의자도 정말 다양한 게 침대 같은 의자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보통 이 대화 나누잖아요. 대화 예.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핸드폰 가지고 각자 핸드폰 하면서 데이트를 그렇게 즐기는 예. 거예요. 네. 예. 하긴 우리나라도 이 커피숍이 굉장히 대형화된 곳이 많거든요. 많죠. 빵도 같이 팔고 어느 곳에선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도 할 수 있고 후식도 네. 먹고 제가 정말 가는 연주도 듣고 막 맞아요, 이러더라니까요. 맞아요. 제가 가는 곳은 팥죽도 팔고. 네. 네. 그런데 사실 요즘 그 커피숍은 한국과 조금 다른 게, 한국은 커피숍 가서 대화를 막 하잖아요. 네. 아니면 뭐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다든지. 그렇죠. 근데 제가 연길 갔을 때 느낌상 그냥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가? 각자 자기 핸드폰 들고 그냥 같이 왔는데 각자 핸드폰 들고 보는 거예요. 네, 핸드폰으로 대화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대화? 다음에 뭐 먹을까? 뭐. 대화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집을 떠나서 네. 커피숍 와서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기는 귀찮고. 네. 뭔가 집하고는 다른 환경에서 맞습니다. 예, 즐기고 싶다. 그러다 보니 커피숍이 매장이 클 수밖에 없어요. 뭐 100명, 200명을 뭐 심지어 네네. 500명을 동시에 담은 네. 그런 커피숍들이 있더라고요. 네, 거의 뭐 서울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네, 그 도시 한 복판에 그런 큰 커피숍이 있으니까 저는 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우리 동포들이 하는 커피숍도 있나요? 제가 갔을 때는
거의 아마 서빙하는 분들, 동포분들 많아서 그런지 네. 그냥 느낌상 약간 한국 요소? 그러니까 동포들이 깨끗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족 요소가 좀 들어간 그런 커피숍들을 주로 찾아서 그런지 예. 중국의 다른 지역 가면 유명한 중국의 브랜드나 아니면 세계 명품 그런 체인점 같은 게 많은데 연길은 자체 브랜드가 꽤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커피로 차에서 취향이 바뀐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래 와서 연길이 갑자기 왕홍 도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네. 그 연변대학 앞에 상가 가게 그 간판들이 갑자기 그 벽이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연길에 와서 그 간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변에 있는 조선족 음식, 네. 그다음 백두산 그리고 덤은 이제 그 러시아나 북한의 병강제도 보고 또 연길이 생각보다 볼 것이 꽤 많거든요. 네. 막거리도 많고 그다음에 쉼을 가지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는 게 아니라 네. 호텔에 가는 게 아니라 좀 쉬면서 핸드폰에 사진도 정리하고 얘기 나누고 네네. 이런 공간이 차집보다는 커피숍이 유명해진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긴 시간 동안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또 말해도 되고 말 안 해도 되고 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예. 네. 물론 거기서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차도 함께 팔겠죠. 그렇죠. 어떤 곳은 또 책까지 있고 네. 또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충전기 굉장히 편리 서비스가 잘 되어 네.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차보다는 커피가 좀 더 젊음, 세련 그런 게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하는 세대들이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갔던 커피숍은 포토존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 그냥 커피숍인데 거기에 앉아서 같이 대화하면서 제 스스로 셀카 찍어도 너무 이쁘게 나오는 그런 네. 작은 아이템들이 많아서 예. 그것 때문에 더 이쁘게 차려입고 커피숍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셀카 찍어가지고 나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맞아요. 올리는 거죠. 아침이 낮 시간대도 불구하고 이 조명을 잘 파니까 네. 화상이 되게 이쁘고 아하. 화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커피숍 가면 왠지 더 이뻐지는. 예. 커피숍에서든 어디서든 본인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생활의 활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청도시 청양구 현송절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젊음을 찾아준 요가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9월 흑룡강 조선족 사범 동창 1기 2기 졸업생과 중국 청도시 청양교사 친목회 3개의 단체가 함께하는 모임에서 나는 친구와 함께 요가 춤을 선보였다. 요가 자세가 바뀔 때마다 박수갈채를 받았고 마지막 다리 찢기를 했을 때는 온 장내가 환상을 올렸다. 그리고 보니 내가 요가를 배운 지도 벌써 10년이다. 2005년 40여 년간의 교육 사업에 종지부를 찍고 편안한 만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홀가분함도 얼마 가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보내는 일상이 너무 적적하고 괴로웠다. 더구나 치치할에서 낯선 청도에 이사를 오다 보니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멀리 떨어져 하루아침에 외톨이가 된 기분으로 인생이 허무하게까지 느껴졌다. 무료한 나머지 나는 아파트 단지에서 조깅을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또 조깅을 나갔다가 은은한 곡에 맞춰서 춤을 추는 한 여성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나는 그 여성의 곡선미와 유연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이건 무슨 춤입니까? 아니, 이건 춤이 아니고 요가라고 하는 운동인데 요가를 하면 건강해지고 몸매도 예뻐져요. 정말요? 근데 나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요. 꾸준히 하면 누구나 다 배워낼 수 있어요. 요가 선생님은 나에게 요가를 배우라고 부축했다. 그때부터 나는 그녀를 요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열심히 배웠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배운담. 하지만 선생님은 맥이 빠진 우리에게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인내성 있게 가르치면서 꼭 견제하라며 조그마한 진보에도 칭찬하고 고무 격려를 해주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달이 지나자 나의 요가 자세는 고정되기 시작을 했고 아픈 감각도 점차 사라졌다. 지금 내 나이 73세. 하지만 나는 요가의 고급 동작들을 핸드폰으로 보면서 따라해보기도 하고 노인대학 요가 학습반에 회비를 내고 고급반 요가를 배우고 있다. 역시 나의 새로운 분투 목표다. 한 가지 동작을 완성하는데 한 달씩,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수요할 때도 있지만 나는 요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쾌락을 찾는다. 요가를 할 때면 뼛속까지 들이마시는 복식 호흡으로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에 나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무겁던 다리도 날듯이 가벼워진다. 요가를 하면서 나는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상쾌함과 거뿐함을 체험한다. 요가라는 운동을 하게 된 것을 더 없는 다행으로, 행운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아파트 단지를 돌 때면 가끔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연세에 비해 몸이 유연하고 뒤에서 보면 소녀 같아요. 예, 현송절 씨 10년 정도 요가 하셨으면 거의 이제 그리고 지금 예, 글을 보니까 잘하시겠네. 매일마다 요가를 하잖아요. 네. 그럼 거의 프로급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돈까지 내면서 고급반을 다닌다. 네네. 제가 지금 원하는 삶이 저도 맞아요. 이제 10년에서 요가를 좀 프로답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렇게 매일마다 연습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73세인데 요가를 한다. 그러니까요. 보통 그 TV에서 요가 하시는 분들 보면 자세가 정말 예쁘잖아요. 그렇죠. 요가를 연습해 보면 이거는 근력 운동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근육으로 움직여야 되고 복식 호흡을 해야 되고 또 약간 명상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늘리는 과정이 다른 것처럼 힘주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사실 처음 할 때는 여기저기 네,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잘 견뎌야 되는데. 근데 그걸 딱 견디고 나서 발전되면 쾌락을 느낍니다. 그리고 요가 선생님들이 거의 다 나이 불문 다 몸매가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이쁘죠. 그렇죠. 네. 뒤에서 보면 소녀 같아요라고 누가 얘기하셨다는데 제가 주민이. 이제 그 2년 전에 요가 학원을 우리 동네에서 동네에서 다녔는데 제 그때 선생님이 68세, 그럼 지금은 70세거든요. 네. 그냥 외모는 50대 초반 같습니다. 68세인데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얀 머리가 없대요. 어머, 머리 그렇게도 자체가 되나요? 그냥 묶었는데 네. 그 머리 자체가 그냥 원래 그냥 요가를 연습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얀 머리 없어요. 그 처음에 저는 이 선생님이 한 50대 후반인가 이랬는데 68세더라고요. 그리고 퇴직이란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너무너무 유연하고 그분은 네. 또 요가를 20대부터 했으니까 유연할 수 있는데 거기 한 3, 4년 다니는 분들 보니까 정말 그 자세 자체가 일단 일반인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유연하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유연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 몇 년 짧게 잘 잡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50 될 때 네. 요가 동작 몇 개 정도는 한 그래도 좀 완벽하게 소화할까.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겨루고 있습니다. 예. 이 찌찌아시에서 청도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친구도 없어서 적막하고 외롭다라고 느끼셨는데 요가를 한 후에는 친구들도 생기셨고 생활 자체가 이제 쾌활하고 보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 네. 지금의 분들은 사실 옛날 분들과 달리 그냥 산책하고 햇빛 보고 뭐 손자 손녀 안고 이렇게 자기 노후를 지내려고 하지 않고 네. 뭔가 어떤 새로운 목표를 두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춤 배우고 노래 배우고 그다음 또 지금 사실 이年纪에 요가 배우는 분은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보면 요즘은 그 풍금, 그러니까 전자 피아노를 치는데 예.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씩 그 뭐죠? 검지로 치다가 지금은 그래도 음악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예. 물론 이렇게 유창하진 않지만.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꼭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한 가지씩 하시는 게 훨씬 더 이 생활에 활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친구가 사실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고 네. 주위의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랑 노는 거를 습관돼야 되거든요. 네. 자기가 가족이 나한테 뭘 해주고 주위 사람 나한테 뭘 해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행복을 찾고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완성해 가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요가를 선택했다니 더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현송절 선생님 앞으로도 꾸준히 요가하셔서 또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좀 많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에서는 주민센터 같은 곳에 가면은 아주 싼 가격에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네. 주민센터 가면 거의 밖에 한 5분의 1, 3분의 1 가격으로 그럼요. 선생님들도 훌륭하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은 실버 요가가 또 굉장히 유행이라서 선생님들도 이전에 20대, 30대잖아요. 요즘은 50대, 60대 선생님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예. 요가를 배우시든지 아니면 뭐 가볍게 댄스 같은 걸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적극적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자. 김용임의 노래입니다. 오늘이 젊은 날.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왕청현의 신진우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온 지도 벌써 3년이나 되었어요. 작년 12월에 한국 갔을 때 엄마를 한 번만 보고 여지껏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젯밤에도 어머니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 나를 꼭 껴안고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진우야,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착한 진우. 이모 할머니 말씀도 잘 들어라. 그리고는 손을 저으며 문을 나섰어요. 눈을 번쩍 뜨니 아침이었어요. 몹시 서운했어요. 온 하루 학교에서도 기분이 나지 않고 모든 것이 귀찮아졌어요. 나도 우영이랑처럼 어머니랑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랑 함께 소풍이랑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 손목 잡고 맛있는 음식점이랑 가서 함께 피자랑 햄버거랑 먹고 싶은데.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왔어요. 엄은 시간이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솔로와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끝내 눈물을 흘렸어요. 병환에 계시는 솔로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솔로에게 편지를 썼는데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더욱이 울지도 말라 했어요. 엄마 보고 싶으면 하늘 보고 말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늘 보고 말하라. 엄마가 다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정말일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하늘나라에서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나는 솔로가 불쌍해요. 솔로와 비교보면 내가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이모 할머니가 어머니 못지않게 나와 함께 아침이면 학교 가고 돌아올 때 되면 같이 집에 돌아오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더러 더 먹으라 해요. 집에 와서는 공부도 함께 하고요. 남자 대장부는 눈물을 흘리면 졸장부야. 참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래야 돼. 그래요.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보고 싶어도 꼭 참을 것이고 솔로 어머니 말씀처럼 하늘 보고 속마음을 말하겠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제 말 잘 들리죠? 네. 진우 학생이 한국에 계시는 이제 어머니가 그립겠죠. 이제 소학교 3학년인데. 그렇죠. 3학년이면 예. 한창 막 수업만 끝나면 집에 오면 엄마 그리고 이렇게 뛰어 들어올 목말라 나이죠. 예. 맛있는 배고파 이런 나이인데 벌써 철이 들어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작년 12월에 보고 거의 1년을 엄마를 못 봤죠. 그리고 이 나이 예. 때는 애들이 쑥쑥 자라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루 다르게 변하는데 어머님도 사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럼요. 예. 그래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그래도 하죠. 좀 다행이긴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옆에 중도 있고 청소년 네. 들어온 애들 보면 영상통화를 하는데 이게 교류가 실제 교류하고 느낌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영상통화해도 저희가 어머님 세대 분들은 대화를 하는 거의 다 공부를 잘해라,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이 단어 용어가 네네. 너무 한정적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떤 일이 있었니? 오늘은 표정이 그렇게 해서 좋지. 또 좀 다르게 대화를 하는 방법 네. 배우면 좋은데 항상 비슷한 말 할까 얘가 대답할 거리가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말 좀 덜 하고 싶어나 애들은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그렇긴 하겠네요. 사실 어머니들이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부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예. 할 말이 어떻게 보면 같이 매일마다 있으면 한 가지 대화거리가 일거리로 많아지죠. 대화거리가 많은데 네. 같이 안 있으니까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숙제했니?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그렇죠. 예. 예. 밥 잘 먹고 다니니? 뭐 네. 이런 말밖에 안 하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횟수를 늘리고 시간을 줄인 다음에 정말 얘랑 같이 사는 것처럼 네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진우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뭐 이제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해주셨어? 어머, 그렇구나. 옆에 있는 것처럼. 맞아요. 좀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좀 말하는 많이 것보다 하게. 들어주는 거. 예를 들어서 네. 이번 주 장문 제목이 뭐야? 이러면 애가 뭐 제목 얘기하면 막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러다 보면 네. 걔 일상을 같이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대화를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진우 학생이 엄마하고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면 엄마 오늘 방송에 제 사연이 나왔어요 하면서 그렇죠. 얘기거리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예. 제가 진우 엄마라면 하늘 보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엄마 보고 싶을 그렇죠. 때 언젠가는 영상이나 음성을 보내. 네. 엄마도 항상 보고 싶어. 그렇죠. 뭐 이렇게 대화하면 훨씬 낫겠죠. 엄마는 늘 내 생각을 하고 있단다 네. 하면서 사랑을 충분히 표현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인엽이 노래하는 그리운 어머니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준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동포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려인 차세대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 참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신선회관에서 지난달 20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요. 2023 제2차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상무위원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일 첫 번째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김제라 카자흐스탄 하원 의원, 신안드레이 알마티시 의원, 그리고 최유리 전 상원 의원, 또 김로만 또 전 하원 의원 등의 또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온 고려인 협회 지회장 등으로 구성된 상무위원 3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베라 하원 의원은 사수들의 참여 확대와 교육 문제에 관련해서 온라인을 통해 국가적 주제 이외에도 각 지역별 현안까지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신 안드레이 의원도 차세대들이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보양하기 위해서라도 차세대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 우리 기성세대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유리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고려인 차세대들의 사회 참여와 교육 문제 외에도 협회의 통합과 발전 방안, 또 고려일보 100주년 기념 행사 경과보고, 신규 상무위원 임명안 심의 통과 등의 안건을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김 콘스탄틴 고려일보 총주필은 상무위원들 앞에서 올해 3월 1일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과 함께 고려일보 100주년 기념 전시를 시작으로 제호 디자인 변경, 그리고 개간지 키스토리 발간, 또 옛 사옥트의 기념 표지판 제막, 그리고 고려일보에서 일한 409명의 원로 기자들의 약정을 수록한 책자 발간 외에도 한국에서 KBS와 함께 국제 심포지움, 100주년 기념 전시회 등을 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K푸드를 알리는 행사도 열렸다면서요? 예, 지난달 1일부터 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에서 K푸드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인제대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사업단이 운영한 부스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그 인기 비결은 7개 국내 기업과 사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마케팅을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은 박람회장에서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제품을 소개하고 또 시연하고 이런 홍보 행사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인제대 정상국 교수는 10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은 현장에서 각 회사의 직원이라는 마음으로 실습에 임했다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여자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소감을 표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살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린주의 태권도 연맹 회장이 대구시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주 태권도 연맹 회장이며 러시아 당수도 협회 임원인 안수학 태권도 사범이 국제 당수도 연맹 남인도 총재 초청으로 대구시를 방문했는데요. 이날 남인도 총재는 안수학 사범에게 태권도 구단증과 최고무예 명인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태권도와 당수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사할린 한인 유럽사할린 시한인회 촌영권 회장은 명예 선수 8단증을 받았습니다. 남인도 국제 당수도 연맹 총재는 러시아 당수도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대구지방경찰청 경관 이상탁 씨에게도 대한민국 전통무예가 전 세계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오늘 살린 소식 여기까지 듣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이것 사세요. 따끈따끈한 이것 사세요. 좋아. 자기야, 우리 이거 먹을까? 에이,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이, 밥배 따로 디저트배 따로잖아. 아유, 밥도 그렇게 많이 먹고 이것까지 먹겠다고? 아니, 봐봐. 이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맛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오빠 배가 이렇게 남산만한 거야. 이 뱃살 어쩔 거야. 건강 생각해서 다이어트는 못할 망정. 간식은 안 먹어야 되지 않겠어? 이거는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야, 주식. 이게 주식이라고? 그래.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예전에는 쌀이 없어가지고 이걸 주식으로 먹었대. 맞아요. 옛날에는 이것이 주식이었어요. 거봐. 그건 옛날이잖아. 아유, 요즘에도 이거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이런 걸 주식으로 먹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너는 다이어트 안 하니까 모르겠지. 그러셔. 그럼 오빠도 밥 대신 이걸 주식으로 먹으면 되겠네. 나는 밥심으로 사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야, 저 핫도그도 맛있겠다. 핫도그는 됐고, 그럼 이거 먹자. 이거 먹어. 정말? 그래도 돼? 그렇게 먹고 싶다는데 먹어야지. 아저씨, 이거 2개 주세요. 네, 이거 2개예요. 아니, 나는 됐어. 네네네네. 아니야, 내가 다 먹을 건데. 뭐야? 농담이야, 농담. 이거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뜨거. 그렇게 좋아? 그럼 맛있는 거 먹는데 좋지. 오늘까지는 맛있게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자.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잠깐만, 야. 남자친구가 길거리에서 이걸 보고 참지를 못하네요. 네, 그러게요. 겨울에 먹는 따끈따끈한 이것의 유혹, 이기기 힘들죠. 이것은 군밤과 함께 겨울철 대표적인 간식으로 꼽힙니다. 이것은 특유의 달콤한 맛으로 겨울철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든든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칼륨이 풍부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으며 항산화 활성도 높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고구마에 열을 가하면 이 녹말이 당분으로 바뀌어서 단맛이 막 상승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구운 이것은 생 이것보다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먹는 게 좋겠죠. 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겨울철 대표적인 건강 간식인데요. 불에 구워서 익힌 고구마를 말합니다. 이것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고요.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구황작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손님으로 오신 이주봉 성우가 보기 한번 드려볼까요? 봉부로봉봉봉. 1번 군 고구마. 2번 청상 곤데리아. 3번 마마.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 그리고 이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은요, 길거리에서 따끈따끈한 이것을 파는 곳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이것을 파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 이것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왠지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이것보다는 시골에서 아궁이에 구운 이것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가마솥에 밥을 한 다음에 남은 잔열에다가 이것을 굽거나 또 화로에다가 이것을 구워 먹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 같은 전자기기에다가 이것을 구워 먹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요.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관장님은 평소에도 항상 바쁘시지만 12월은 더 바쁘신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가끔씩은 좀 덜 바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뭐 일은 끊임없이 있네요. 그리고 뭐 예전보다는 또 그 현대 사회의 그 전체적인 경향이 또 그런 것 같아서 저만 또 뭐 바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광주 고려인 마을 월곡 고려인 문화관에서 고려인 극작가 김혜운 특별전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어떤 전시회인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들은 지금 월곡 고려인 문화관에서 11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2달간 지금 한정해가지고 고려인 극작가 김혜운 특별전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특별전을 지금 열고 있는 그 진열을 하고 있는 것은 김혜운의 뭐랄까요? 김혜운 작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그 서술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김혜운 작가와 이제 그 부부로서 송따치아나 극작가, 배우. 네. 이 두 분들의 그 행적, 이분들이 극장에서 그 활동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활동사진이나, 이분들이 또 연기하던 모습, 또 이런 사진들을 일부 전시하고 있고요. 사진도 이제 다양합니다. 김혜운 작가의 그 행적 자체가 워낙 어떤 큰 궤적을 그렸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김혜운 작가는 참 이 고려 작가들 중에서도 특이하게, 나중에 강제이주 돼가지고 1937년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돼서 거기에서 고려극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가서 2년 후에 타슈켄트 조선극장을 주도적으로 설립을 해서 네. 그쪽으로 건너가서 그쪽에서 1950년까지 극작가 겸 연출가 겸 배우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문을 닫으니까 또 사할린으로 건너가서 네. 26년 동안 살면서 또 거기 사할린 극장을 중흥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의 행적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혜운 이 가족이 남긴 사진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 중에서 선별해서 그 사진전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직접 쓰신 그 육필 원고 연극 대본이죠. 네. 그걸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전시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김혜운 선생님을 소개해 주실 때 부부가 활동을 했고 또 아들, 손녀에 이르기까지 3대가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자료들도 다 남아 있습니까? 이제 손녀까지는 지금 물론 저 단체 사진 중에 있지만은 네. 그리고 아들까지는 저 활동 행적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김혜운 특별전이기 때문에 김혜운과 동시대에 같이 있던 부부로서 송따치아나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 김혜운의 그 일생과 행적 그리고 이분이 그리고 그 자식들은 그 극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육필 원고를 남기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김혜운이 남겼던 다양한 연해주에서 남긴 그 육필 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조선극장에서 일하면서 쓴 희곡 또 사할린으로 건너가서 썼던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열하면서 이 김혜운 극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 민족 예술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보여주도록 지금 진열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그 동북선이라는 작품이 생각이 나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은 참 이 동북선이라는 작품이 고려인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했고 큰 영향을 미쳤고 두고두고 이
나중에도 이 동북선이라는 이 제목이 입에 오르내렸거든요. 네. 평론가나 또는 이 고려인들의 문화사를 정리하는 분들의 또 그 김혜운의 동북선이라는 제목만, 그런데 이게 제목만 전해졌고 지금까지 그 실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2016년에 찾아냈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그 제목만 그 유명한 그 연극으로 제목만 전했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이걸 정리하면서 이게 왜 고려인들한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이런 작품이죠. 그래서 동북선은 이 연극 이 동북선이라는 제목은 동쪽과 북쪽으로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연결된 간선 철도의 그 줄임말입니다. 예. 함경도 청진에서 그 함경북도의 거의 끝부분인 웅기까지 그쪽으로 그 연결된 철도 이름을 이제 동북선인데, 이것은 일본이 나중에 우리나라 한반도를 넘어서 연해주와 만주 지역까지 호시탐탐 노리면서 네. 거기 철도를 부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시에 집이 열린 집도 많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당시 우리 그 식민지 백성, 우리 조선 노동자들을 대거 끌어들여가지고 네. 거의 완전히 이렇게 혹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겠지만은 이 철도 부설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무거운 그 받침목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목숨도 잃는데, 당시에 그러면서 아주 열악하게 이렇게 혹사를 당하는데, 그때 우리 노동자들이 일제의 만행과 일제 앞에서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일제에 빌붙어서 죽어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의 만행에 눈을 떠서 마지막에 철도가 완성될 즈음에 철도를 그냥 파괴해버리고 저항을 해서 우리들의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 고려인 동포 분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공연이 되니까 고려인들한테 그러니까 이 연극 자체가 고려인들의 항일 의식을 어떻게 고취시켰는지, 네. 당시에 그 연극 하면서 무대에서 그 불렸던 노래들이 있거든요. 예. 그 노래들을 필사해갖고 고려인들이 불과 최근까지도 한 2000년 초반까지도 이렇게 불러왔을 정도로 이게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또 이 연극은 나중에 이 개정이 되고 하면서 강제주 돼가지고는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또 새로 설립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고려 조선극장, 그리고 사할린에서까지도 이 공연됐던 이런 훌륭한 작품이었고, 또 이 작품이 1935년 5월에 공연됐을 때 네. 얼마나 그 인기가 있었는지, 그때 1935년 7월 3일에 고려 사범대학교 제1회 졸업식이 있었어요. 예. 그때 공식 졸업식의 2부 순서로 이 동북선이 공연됐을 정도로 이렇게 네. 유명했던 작품이죠. 예. 이 귀중한 작품 동북선을 김병학 관장님이 발굴하셨다면서요? 예, 참 살다 보니까 저한테 어떻게 그런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거기 살면서 어떤 분한테 그 오래된 그 미국 작품이 6필이 있다고 해서 예. 좀 제가 졸라가지고 보자고 했죠. 그래 봤더니 그렇게 말로만 듣던 그 동북선과 그 작품들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여러 참 제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 작품을 발굴하고 또 이것을 결국에 그 입수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국가 기록물로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가 지정 기록물로 지금 등재가 돼 있고요. 네. 국가 지정 기록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인이 생산한 기록물 중에서 국가에서 이게 영원히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들을 선별해가지고 국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이것의 보존과 체계적인 어떤 홍보나 보존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이 김혜운의 동북선을 비롯해서 김혜운의 희곡 작품, 그 외에 다른 분들의 어떤 작품과 사진들 해가지고 23권이 2020년 1월에 국가 지정 기록물 13호로 저희들이 등재가 됐습니다. 예.
이 동북선 이 뭐 고려인 동포들의 반응이 뭐 폭발적이었겠어요. 예, 이것은 그냥 그 당시에 그 저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이 동북선이 그 작품이 첫 이 공연이 되기 전에 이게 5월 12일에 처음 공연이 됐는데 네. 4월에 그 당시에 고려인들 신문 선봉신문에 광고가 나갑니다. 그런데 네. 다른 광고들도 제가 봤는데 이게 그 공연이 임박하지도 않아가지고 미리 이건 다음 달 언제 곧 이게 공연이 될 거니까 미리 표도 사고 이렇게 알아보시오 이런 광고가 이게 다른 것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아마 네. 당시에 그 고려극장 그 연극계에서 이 관계자들이 이 작품을 읽어보고 그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대박이 날 조짐이 있어서 네. 이분들의 들뜬 기대감이 광고로까지 미쳤지 않나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됐고 또 아니나 다를까 이것은 정말 대단하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 뒤로 두고두고 고려인들한테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더구나 강제주 돼가지고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타슈켄트 조선극장 그리고 사할린까지 가서도 네. 이것이 여러 차례 공연됐다는 것은 이 연극의 이 희곡 작품의 인기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극작가 김혜운 선생의 동북선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재창이 불러줍니다. 그리움 들으면서요.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